시장 전망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제 보유세, 건강보험료 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부가 공시 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서 지금 올리게 된 건데요. 내년에도 갈수록 부담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지난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주로 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90%로 올리기로 했는데 금액이 비싸면은 시기가 빨라집니다. 뭐 예. 가령 시가 15억이 넘으면은 2025년,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뒤에 90%를 이제 맞춘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뭐 강남에 국민주택 규모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가 수천만 원 부담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네. 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보면은 서울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큽니다. 예. 앞서서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강남권에 비해서 뭐 노원, 도봉, 강북 쪽의 인상폭이 더 컸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은 뭐 지난해 집값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노원구입니다. 예. KB국민은행 기준으로 보면은 노원구가 21% 올랐거든요. 근데 뭐 강남이나 수초는 7에서 한 9% 정도 올랐는데 그래서 지난해 주택 시장을 뭐 비강남의 반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주로 예. 주택 시장의 핵심 수요층인 30대가 접근하기가 수월하고 뭐 세금이나 대출 규제가 덜한 점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임대차 3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주로 강북 지역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고 그게 그대로 공시가격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니까요. 세종이 많이 올랐습니다. 무려 70%대 올랐는데요. 이 정도 상승폭은 사실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 사례 아닙니까?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값이요, 국민 기준으로 보면은 45%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역시 결국은 뭐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도 있겠지만 예. 워낙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이게 뭐 한꺼번에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도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세종에서는 성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게 된다면 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좀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매물은 제법 나올 거로 보여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쏟아질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이제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게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예. 그리고 또 6월 1일부터는 서울과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0%포인트 올라가게 돼요. 예. 그러면은 그 이전에 팔려는 매물들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저는 예. 시기적으로는 3월 말, 그러니까 이달 말부터 4월 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부 건매 성격의 절세 매물이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 시장을 좀 보면요. 이미 다주택자들이 매매나 정리를 통해서 정리한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물이 나오더라도 뭐 시장이 경색되거나 뭐 이렇게 될 정도는 아니고요. 이미 예.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은 임계점을 도달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세금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은 좀 숨고르기 양상 이게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똘똘한 한 채 절세 지금 추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1주택자도 고가의 1주택자는 아주 세금이 크게 늘었더라고요. 자, 1주택자가 이 세부담을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1가구 1주택식으로 가는 게 낫지요. 예.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여러 채를 갖고 계신 분들도 주택수를 줄이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예. 네. 근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올 들어 이제 그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있습니다. 예.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은 이제 양도세를 이제 깎아주는 건데, 그거 최대 80%를 받기 위해서는 10년 보유에 10년 거주를 하셔야 돼요. 예. 이거는 규제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같은 비규제 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 9억이 넘는 고가 주택을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뭐 투자 가치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네. 좀 거주 가치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는 게 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시 가격이 좀 많이 오르는 게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유세 같은 그 세금이 오르게 되면 월세나 이런 쪽으로 좀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임대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월세화 흐름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은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 월세 받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뭐 전세 종말이나 전세 소멸이 빨라지는 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거 패턴도 고령자를 중심으로 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소득이 없으니까요. 예. 살던 고가의 주택을 아예 월세로 놓고 예. 저렴한 외곽 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는, 말하자면 이제 소유와 거주를 분리하는 트렌드도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유와 거주를 분리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앞으로 공시가격은 계속 오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장기 전망, 단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세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집값이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오르면은 이제 8년째 올라가는 건데요. 이런 장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도 고려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금리 정상화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집값이 고점이냐 아니면은 더 오를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예. 뭐 지금이 고점이다 아니면 2024년까지 간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네. 분명한 것은 지금 어깨 이상 올라와 있다는 것은 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혹시 말하자면 피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분명한 것은 고평가 국면이다.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집을 사시더라도 좀 더 실거주 목적 그리고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좀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 이것도 좀 고려해야 된다. 예. 그리고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